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벌지도 않은 돈을 미리 써버리는 무이자 할부의 덫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말이 있죠. 지금 나의 불행은 과거 언젠가 잘못 보낸 시간들의 보복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냐면 나폴레옹이 한 말이죠. 자, 말 듣기에 따라서는 좀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잘 곱씹어보면 정말 맞는 말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을 영수증의 언어로 한번 바꿔보면요, 이 말은 지금 나의 통장 잔고는 과거 언젠가 잘못 쓴 영수증의 보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만큼 투자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불필요한 지출을 잘 줄이고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재테크는 그래서 단계가 있습니다. 아끼고 모으고 불리는 이 3단계. 결국 아끼고가 1단계고요. 그 다음에 모으고가 2단계, 그리고 3단계가 불리고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 3단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지난 2년간 또 주식시장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투자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아끼고, 그러니까 절약이죠. 그리고 모으고, 저축이죠. 그리고 나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절약과 저축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제 무이자 할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돈을 쓰는 방식이 모두 다 다릅니다. 다 똑같지만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어떤 돈을 쓰느냐? 자, 첫 번째는 모아둔 돈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모아둔 돈을 쓰는 사람.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은 버는 돈을 쓰는 사람입니다. 자, 모아둔 돈을 쓰는 사람, 그리고 버는 돈을 쓰는 사람. 뭐 지극히 정상적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카드 할부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문제가 되느냐면 아직 벌지도 않은 돈을 미리 쓰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바로 할부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물건을 사서 카드 회사의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서 먼저 지불을 하고 나중에 카드 회사에다가 갚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단기 대출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뭐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벌지도 않은 돈을 미리 쓰는 사람. 왜 문제가 될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때 어떤 소비를 할 때 3번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3번 생각하고 결제를 해야 된다. 그 첫 번째 생각이 과연 정말 필요한가? 두 번째 생각은 지금 예산이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생각은 대체제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통과했을 때 그것을 결제한다면 그것은 뭐 나쁜 영수증이 아니라 올바른 소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홈쇼핑을 보다 보면은 이 첫 번째 생각인 필요한가를 무력화시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홈쇼핑의 물건들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싸게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뭐 꼭 뭐 할부를 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마케팅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싸게 보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지금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혹시 내가 이것을 안 사게 되면은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깜짝 세일, 지금 잠깐 하는 세일인데 이거 안 산다 그러면 손해가 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역대급 구성, 여태까지 이렇게 싸게 이렇게 좋게 좋은 구성으로 판 적이 없다. 그러니까 당신은 만약에 지금 기회를 놓친다면 상당히 많은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손해를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사람은 이것이 과연 필요한가 라는 생각보다는 손해를 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무력화시키게 되는 거죠.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생각하는 그 시간을 무력화시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방송. 오늘 이거 방송하고 마지막 방송, 더 이상 이런 방송이 안 된다. 초특가, 수량 부족. 수량 부족. 내가 사고 싶은,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누르지 않으면 수량이 부족해서 못 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마감 임박,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번개 세일. 자, 이런 것들은 첫 번째 생각을 무력화시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생각, 예산이 있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예산이 있지 않다면 이번 달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무력화시킵니다. 바로 무이자 할부 때문이죠. 직장인들의 돈 쓰는 프로세스는 벌고 모으고
쓰고라는 프로세스를 가야 하는데, 일단 무이자 할부가 활성화되고 또 장기 할부 같은 것들이 가능해지면 일단 지금 이번 달에 예산이 없어도 쓰고 일단 씁니다. 그리고 벌고 그리고 나중에 갚는 시스템이 된다. 이러다 보면 쓰고 못 갚게 될 수도 있겠죠. 결국 우리의 무이자 할부와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3번 정도 생각해야 하는 결제 시스템에서 생각 2가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무장 해제시켜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무이자 할부, 그렇다면 뭐 전혀 사용하지 않게 된다, 않을 수는 없겠죠.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안 되겠지만, 근데 무이자 할부를 사용한다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융을 이용한다 그러면은 가격이 오히려 싸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요즘 우리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대출을 규제하고 있죠. 이것이 왜 그러냐면 대출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대출을 전혀 안 해줬다면 지금의 부동산 가격이 형성이 됐겠느냐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무이자 할부는 내가 어떤 고가의 물건을 정말 갖고 싶은데 예산이 없더라도 당장 무이자 할부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살 수 있게 해주니까 나한테는 유익하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무이자 할부라는 시스템이 없었다면 그 물건이 그렇게까지 비싸질 리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이자 할부라는 시스템, 금융이라는 시스템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많아지고 그만큼 수요가 많아져서 그 물건 가격이 그렇게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금융이라는 것이 뒷받침이 안 됐다면 물건 가격도 그렇게 비쌀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이자 할부 정말 조심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자, 그러면 굳이 어쩔 수 없이 할부를 사용하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무이자 할부가 우리의 나쁜 소비로 연결되지 않으려면 무이자 할부는 말 그대로 그 다음 달 예산에서 차감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패션 쇼핑 예산이 30만 원이 있는데 이번 달에 36만 원짜리 물건을 사고, 당연히 못 사죠. 예산이 30만 원인데 36만 원짜리 못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12개월 무이자 할부로 3만 원씩 12달을 갚기로 하고 이 물건을 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산에서 다음 달부터는 이 예산을 27만 원으로 고쳐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무이자 할부를 사용하고 매번 이렇게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이 있다 그러면 뭐 무이자 할부가 당장은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이자 할부를 쓰고 일단 다음 달 청구 금액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번 예산에 대해서 줄이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부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도 모르게 자꾸 지출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히 내가 이번 달에 많이 사용을 안 했는데 왜 자꾸 나는 카드 금액이 증가하는 걸까? 그것은 과거 잘못된 무이자 할부의 영수증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이자 할부 피하는 것이 상책이지만 어쩔 수 없이 썼다면 그 다음 달 예산을 조정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영수증의 언어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나의 통장 잔고는 과거 언젠가 잘못 쓴 무이자 할부의 보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